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주식 오아주 여러분, DJ 스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어떤 걸까요? 네, 오늘은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차트적인 접근보다는 지금 현대차 그룹주들, 현대그룹주들이 사실 대부분 좀 저평가 받고 있다. 현대차 관련 그룹, 관련주들은 특히 그렇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대차가 움직여주면 그때 같이 움직여줄 생각이겠죠, 당연히. 우리가 그런 것들은 알고 있는데,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를 그래도 너무 이야기를 안 하면 좀 섭섭할까봐, 일단 현대차 차트부터 좀 볼게요. 현대차 차트 보시면, 그래도 고점 대비, 뭔가 행보하고 있다. 여기서 하락 이후에 조그만 상승 하락 다시 상승 이후에 좀 지지부진해지고 21선 31선 잘 지키고 있죠. 근데 현대글로비스는 반면 조금 이제 투자자들로 하여금 승질 날만 하죠. 이렇게 저점대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서 실질적으로 주주분들은 좀 더 속상할 만한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현대글로비스에 제가 좀 집중하고 있는 요소는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들 뭐 TV나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반도체에 뭐가 들어가냐면 마그네슘이 들어가거든요. 마그네슘도 부족하다고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마그네슘 가격이 계속 비싸지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굉장히 좀 함축적으로 지금 시장에 폭발적인 어떤 난제가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원인에는 당연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한 각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 개인들도 그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망하나까진 아니라도 굉장히 무서웠을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뭘 안 했냐면 이번에는 뭐 장사 되겠냐? 그냥 우리 증설하던 거 다 멈추고 뭐 그런 건 하지 말고 내실이나 좀 가꾸자. 유보율도 좀 높이고 현금 보유랑 좀 높이자.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빵빵 터지는 겁니다. 매출액도 터지고. 그래서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차,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금 이렇게 현대 글로비스 매출액 보이시죠? 근데 견조하지 않습니까? 어, 9월, 12월, 3월, 6월, 9월. 괜찮죠? 매출액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류 대란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현대글로비스가 이런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자동차를 원활히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것 자체가 좀 주가가 못 가게 하고 있는 상방에서 압박을 좀 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이 현대차가 사실 움직여 줘야 돼요. 그리고 요번에 그 현대 글로비스는 사실 좀 좋은 이야기가 있죠. 어, 여기 보시면 국내 물류기업 최초로 DJSI 월드지수 편입이 됐다. 이러면 뭐 외인 기관 돈 더 잘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외인이 더 잘 들어올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물류업계는 또 최초거든요. 이런 뭐 호재도 있는데 아직까지 상방을 못 가는 경우는 제가 뭐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현대차가 움직이면 갑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만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 어쨌든 아직까지는 저는 저평가 국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현대차가 움직여주면 굉장히 좀 급등할 만한 친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디에서 목표가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20만 원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과 이 영상을 오늘 하루만 찍고 이제 안녕이 아니거든요. 꾸준히 좀 주기적으로 영상을 찍을 겁니다. 현대글로비스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0만 원에 도달하고 나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한 번 더. 가격에 대한 부분은. 그쵸?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20만 원 이렇게 적어두세요. 20만 원을 가고 왜냐면 현대글로비스 매수하신 분들 막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수익 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죠?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0만 원 이상에서 놀아줄 때 그때 다시 한번 가격 조정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제 현대차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 실적 부분이나 그런 부분으로는 크게 악영향이 없어 보이고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2022년 초에 그 미래 모빌리티 비전 공개에 좀 주목을 전 하고 있거든요. 내년 초에 그 이제 BEV라고 하죠. 전기 자동차 이쪽으로 그 모빌리티 성장 비전을 공개할 거라고 합니다. 현대차에서. 음. 근데 이제 시장의 우려에서는 자율주행이죠. 니네 자율주행 진짜 할 수 있냐? 이거 그 자율주행이 여러분 사실 굉장히 전력 소모가 심합니다. 그 전력 공급원으로 어떻게 배터리 이런 것들은 다 마련이 돼 있냐? 재원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아직 궁금증들은 조금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지난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9월을 기점으로는 여기 반도체 공급 부족 완화를 좀 방향성을 제시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2년부터 좀 제 생각에는 이제 연말부터 내년 이 정도 사이에 상승폭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목표가를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더 안 오른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잘 오르겠죠. 현대차 지금 현대차 그룹주가 다 사실 너무 못 가고 있는 건 누가 봐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전 세계적인 이제 자동차 시장 자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1년 동안 글로벌 자동차 지금 주가 지수는 글로벌 그냥 평균 시장 대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당연히 그 선두에는 테슬라라는 기업이 있겠죠. 어, 이걸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완전한 전기차 기업이죠. 그래서 프리미엄이 좀 더 가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 기업이죠. 좀 다릅니다. 근데 자동차 산업은 실질적으로는 정말 뛰어난 그 퍼포먼스를 기록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못 가고 있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큰 성장 동력을 위해서 지금 바닥을 다지는 중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이제는 좀 고개를 들 때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점진적 그러니까 반도체 공급만 완화가 되면 점진적 판매 회복이 좀 되지 않나. 지금 자동차들 안 그래도 원래 우리 대기 길잖아요. 그럼 지금은 평소보다 더 길다고 해요. 그래서 뭐 중고차 시장만 훨씬 호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아만 진다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하나 제가 또 우려되는 그 요소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어떤 기본 원자재 가격들이 좀 급등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 이거 조금 우려가 됩니다, 사실.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품귀 현상을 겪고 있어가지고 독일이나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좀 위기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지나고 올해 말, 내년 초, 12월에서 1월 사이부터는 조금씩 좀 고개 들고 내년 미래 모빌리티 비전 공개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주목해 볼 만하다. 어떤 청사진을 내놓을까? 이런 것들 기대감 충분히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제가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둘 다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고 제가 댓글에 그 저희 단톡방을 만들어서 운영 중입니다. 다른 건 별로 없고요. 그냥 그날그날 나오는 따끈따끈한 레포트들 그리고 제가 도움될 만한 뉴스나 시황 정보들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편하게 오셔서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대화도 하시고 그리고 욕하시고 싶은 기업 있으면 욕도 하시면서 같이 대화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